자, 두 번째 2교시입니다. 2교시. 자, 2교시에는요. 제가 이제 1교시에는 전기분 재무제표하고 거래처별 초기 2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되는 그 목적 대상이 어디 메뉴 어디에 있는지를 설명드렸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K랩 전체 메뉴에 대해서 뭐 전체까지는 아니고 재무회계와 관련된 메뉴이긴 했습니다만, 대부분의 그 메뉴에 대해서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개괄적으로 드렸죠. 개괄적으로 드렸고요. 두 번째 2교시에는 어떤 내용을 할 거냐면, 계속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가 이 회계를 배우는 가장 기본적인 목표는 어느 회사의 그 재무제표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우리의 목표예요. 근데 재무제표를 만들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회계원리 시간에 회계 순환 과정이라는 걸 통해서 이미 사실 배우셨을 거예요. 맞아요. 재무제표를 만드는 게 목적인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내용을 알아야 하냐면, 회계의 순환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그 재무제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시간은 이 회계의 순환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려고 합니다. 네, 회계 원리 시간에 열심히 했다면 리마인드가 될 것이고, 회계 원리 시간에 크게 내가 뭐 큰 뜻을 두지 않았다 그러면 뭐 약간 새로 듣는 것 같은 느낌일 수도 있는데, 뭐 새로 듣는다고 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걸 왜 갑자기 하냐? 왜 배우는 거냐? 회계 순환 과정을 통해서 재무제표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그 재무제표들 간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들 간의 관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해야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전기분 재무제표 입력이라는 메뉴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유의미하게 됩니다. 그냥 전기분 재무제표 입력 메뉴에 가서 뭐 저희가 쓰고 있는 교재 또는 시험 문제 등에서 어느 내용을 어떻게 입력하세요 라고 주어진 걸 거기 맞는 메뉴를 찾아가서 입력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쵸? 오히려 이 재무제표, 내가 지금 입력하고 있는 재무제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고, 그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해함에 따라서 여러 재무제표들 간의 그 연관 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본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이제 전기분, 요게 단기가 아니라 전기분에 대한 내용이구나 라는 걸 알고 우리 KL 프로그램에 로그인해서 입력하시면 그거 시야말로 진짜 전기분 재무제표 입력이라는 메뉴를 이해한 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2교시에는 회계 순환 과정을 한번 다시 살펴봅니다. 자, 빠르게 가겠습니다. 빠르게 가고 싶은데 하다 보면 좀 사실 더 더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가볼게요. 자, 회계 순환 과정은요. 일단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요게 목표, 죄송합니다. 요게 목표고, 그 다음에 요걸 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면 회계순환 과정이라고 우리가 명명해서 부르고 있는 그 과정을 거치면 얘를 만들 수 있는데, 요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 요 2교시만의 작은 목표는 회계순환 과정을 이해하시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재무제표를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 이게 엄청나게 큰 일이거든요. 사실 큰 일인데 그래도 우리는 벌써 한 학기를 공부했으니까 제가 끌고 가볼게요. 자, 회계순환 과정입니다. 첫 번째는 거래가 발생해요. 어느 회사가 매출도 발생하고 비용도 발생하고 뭐 돈도 쓰고 돈도 벌고 사람도 뭐 고용해서 월급도 주고 뭐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사업과 관련해서. 예, 그 사업과 관련해서 발생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 그 일들을 다 하나하나 기록을 해야, 그죠? 기록을 해야 뭐 1년이면 1년, 뭐 아니면 특정 시점이면 시점, 그 어떤 시간상의 개념을 딱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이 기간 동안에 우리 회사가 열심히 무언가 사업을 했는데 도대체 얼마를 번 거야? 얼마가 남은 거야? 라고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있으려면 그 기간에 발생한 여러 가지 이 회사의 거래들을 뭐 어떤 기준이나 어떤 양식이 됐든지 간에 뭔가 좀 정리를 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이 회사 뭐 바쁘게 뭐 맨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올해 1년 동안 벌어들인 최종적인 이익이 얼마야? 라고 물어본다면 누군가가 그럼 그거에 대한 답변은 그 기간 동안에 이 회사가 여러 가지 거래를 했을 텐데 그 거래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모아서 기록을 해야겠죠. 그쵸? 그러면 이제 회계순환 과정은 그런 생각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이렇게 거래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거래라는 건 모든 거래가 다 그 재무제표를 만드는데 활용할 수 있는 거래는 아니에요. 그죠? 뭐 왜냐하면 그 이유는 회계원리에서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 네. 뭐 근데 대부분의 어느 회사에서 뭐 100가지 정도의 거래가 발생했다고 치면 예를 들어 거의 95가지, 96가지 정도는 다 회계상 거래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무제표를 만드는데 필요한 거래가 맞기 때문에 그 거래를 이제 분개를 해야 됩니다. 분개를 하는데 거래가 발생하고 나서 이제 뭘 하냐면 전표를 작성해요. 근데 전표 작성한다는 게 뭐냐면 분개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만 그 분개를 우리가 전표라고 부르는 일정한 양식, 여기 또 마침 나오네요. 은행이나 회사 등에서 금전 출납에 금전 출납이나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그다음에 거래 내용 이런 것들을 적어서 책임을 분명히 하는 쪽지라고 되어 있는데 뭐 쪽지까지는 아니고 A4 용지를 절반 정도로 자른 크기 그 크기에 일정한 양식이 있어요. 전표라는 게. 그 양식에다가 회사의 거래가 발생했을 때 거래 한 건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그 거래 내용을 기록하는 겁니다. 근데 기록하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기록하면 안 되고 일정한 양식이 있어요. 뭐냐면 차변, 대변, 복식부기라는 기준을 약속하고 그 기준에 맞춰서 거래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게 전표를 작성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전표가 일단 작성이 되면 그 회사에서 발생한 그 거래, 회계상 모든 거래에 대해서 한 건 한 건 다 이 내용이 이 전표에 입력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입력이 됐든 아니면 뭐 이렇게 손으로 써서 작성이 되어 있든 하여튼 준비가 되어 있죠.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분계장이라는 걸 만드는데 분계장이라는 건 뭘까요? 예. 저 전표의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그냥 쭉 모으는 거예요. 예, 한 달치, 한 달치 이렇게. 그다음에 총계정 원장이라는 것도 네 번째. 요걸 만들어야지 결국 최종적으로 재무제표를 만들 수 있는데 총계정 원장도 역시 전표를 근간으로 해서 거기 적혀 있는 거래 내용, 차변, 대변, 계정 과목, 얼마, 얼마, 금액 이렇게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총계정 원장을 만듭니다. 그다음에 수정전시산표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요 앞에 있는 전표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3번, 4번, 5번은
2번이 잘 작성되어 있다고 하면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6번이 기말 수정분계라는 걸 하는데, 이 수정분계는 명시적으로 회사에서 거래가 발생하는 건이 아니고, 현금 유출입도 없고, 회사에서 거래라고 생각지도 않을 수도 있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것임에도 불구하고, 회계 기준에 따르면 이 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명시적으로 발생한 거래가 아닐지라도 추가적으로 회계 담당자가 그 분계를 해줘야, 그 내용이 반영되어야 더 적절한 재무제표가 만들어진다라고 정해놓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은데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분계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요거까지 끝나면 이제 요 수정 전 시산표에서 이 수정 분계가 반영된 수정 후 시산표가 만들어집니다. 이 수정 후 시산표가 만들어지면 여덟 번째로 장부를 마감합니다. 이 장부를 마감한다는 거는 뭐 대단한 내용은 아니고요. 이제 7번까지 하게 되면, 7번까지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 회사에서 명시적으로 발생한 거래와 그다음에 명시적으로 발생한 거래가 아니더라도 회계 기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필요한 거래, 요 내용을 반영한 모든 것이 적절하게 다 정리가 된, 수정이 된 그런 최종 시산표가 만들어지면 사실 재무제표를 바로 만들 수 있는데요. 근데 요거를 만들기 전에 장부를 마감한다는 거는 뭐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 손익계산서 같은 경우는 복리후생비라는 개정 과목이 있으면 이 개정 과목은 해당 1년 동안만 사용하고, 그 다음 연도에는 다시 그 복리후생비라는 개정 과목이 제로가 된 상태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죠? 왜냐면 손익이라는 거는 해당 연도라든가 뭐 해당 월이라든가 어쨌든 특정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한 모든 비용들, 모든 뭐 매출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이렇게 정리하는 거잖아요. 손익계산서라는 걸. 그렇기 때문에 그 정리할 때 사용되었던 계정 과목에 있는 금액들은 그 해가 끝나고 나면 다음 연도가 시작되면 물리적으로 금액이 0으로 시작해야 다시 다음 연도 기간 동안에, 어떤 특정 기간 동안에 얼마만큼의 비용이나 얼마만큼의 수익이 발생했는지를 적절하게 표시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0이 아닌 이번 단기에 여러 거래들로 인해서 그 금액이 누적되어 있어서 0이 아닌 그 숫자를 다시 다음 연도에 0으로 출발하기 위해서 어, 없애주는 그런 분계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장부 마감이라고 불러요. 그런 분계를. 그래서 마감 분계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수정 분계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마감 분계 혹은 장부 마감이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히 약간 기계적으로 손익계산서에 들어갈 계정 과목들, 손익계산서에 나타날 계정 과목들에 대해서는 기말 기준으로 해서 전부 다 잔액을 0으로 만들어주는 분계.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거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서 자, 뭐 1월 1일, 20년 1월 1일 이렇게 이날에 2020년 1월 1일에 직원들한테 뭐 회식비로 뭐 20만 원을 썼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런 거래가 발생하면 우리는 어떻게 전표에다 입력하냐면, 차변에 복리후생비 직원들한테 썼으니까 2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뭐 현금으로 썼어요 20만 원, 이렇게 전표 입력을 한다고요. 요 내용을, 자, 지금 우리가 한 행위를 뭐라고 한다? 얘를 보통 분개했다라고 얘기하거나, 또는 회계 처리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분개를 했다. 근데 이거를 어디다 했다? 어디다 한다? 보통 전표라고 부르는 일정한 양식에다가 이 분개나 회계 처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생각해보면 2020년 중에 복리후생비를 사용한 게 꼭 한 번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회사는 뭐 분기 2달에 한 번씩 회식하는데 그래서 그때는 또 더 썼어. 30만 원. 자, 이렇게 썼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쌓이겠죠. 쌓이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코로나 때문에 회식을 잘 못했어. 잘 못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코로나가 괜찮아졌다고 해서 12월 달에 다시 또 회식을 한번 했습니다. 그때는 100만 원을 썼어요. 신나서.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복리후생비라는 계정 과목은요. 복리후생비라는 계정 과목은 손익계산서에 들어갈 계정 과목이거든요. 근데 얘가 2020년 1년 동안 복리후생비 잔액은 얼마입니까? 그럼 결국 얼마죠? 20만 원 더하기 30만 원 더하기 100만 원 이렇게 해서 150만 원이네요. 그죠? 그래서 아마 2020년 12월 31일 아니죠?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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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펜을 누른 적이 없는데 펜이 생겼어요. 자, 그러면 얘를